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 다 우리 한국 방산의 대박 소식입니다. 제가 그저께 이 캐나다가 전차 자주포 한국산으로 그냥 확 할 것 같다. 또 자주포는 이미 지금 K9으로 협상 중에 있죠. 자, 이런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루마니아, 폴란드, 지상무기, 그리고 KF-21까지 지금 마구마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한국 방산에는 정말 대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차량 전동화 기술 개발을 본격화해서 2035년 목표로 모든 전술 차량,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험비 같은 그런 모든 전술 차량을 다 전동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게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트란스니스트리아,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서쪽에 있는 불법 국가죠. 여기서 민병대를 창설하는데 2014년 바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내전이 시작된 바로 그 제2의 돈바스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유공과 제너럴 모터스가 순수 전기 모터 방식의 신형 전술 차량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GM 디펜스 측은 2035년까지 대형 트럭 수준 이하의 모든 전술 차량 포트폴리오가 전동화될 수 있도록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방침인데, 전기 차량의 가장 큰 문제점인 충전과 화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이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 주둔의 제73 집단군에 최신형 PCL-191 다련장 로켓 시스템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사거리 280km의 370mm 8연장 발사기 또는 사거리 400km의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배치가 시작되면서 대만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양국 간 해병대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연안전 분야에서 연합훈련과 상호 운용성 강화 활동을 더욱 긴밀히 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미군의 네메시스 프로그램과 필리핀이 올해부터 배치하는 브라모스 지대함 미사일이 일사불란하게 공조해 대중국 해상 봉쇄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프랑스에서 도입한 액조세 MM40 블락3 지대함 미사일 포대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사거리 180km의 이 미사일 포대 가동으로 카타르는 이제 페르시아만 해상교통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대함 타격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사실상의 민병대 창설에 들어갔습니다. 자칭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방부가 일명 피스메이커로 명명된 민병대 창설을 선언하고 18세 이상 55세 미만의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모병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매월 148유로의 급여와 숙식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제2의 돈바스처럼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형 트럭 이하의 보다 미만의 그런 전술 차량들을 다 전동하겠다. 2035년까지. 이것도 왜 2035년이냐? 유럽이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을 없애고 생산을 중지하고 그때부터는 전동차만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2035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될까라고 생각되는 게, 자, 전선에서 이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내연기관이면 급유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게 신속하게 급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배터리 충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전장 상황과 맞냐? 물론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하고 이런 건 더 좋아요. 이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전쟁은 보급인데 이게 되냐라는 거고, 그리고 이 전기차 그러면서 친환경 그러는데, 전기는 친환경 맞죠. 전기차는 매연을 안 뽑으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전기는 친환경이냐, 화력 발전은 그냥 친환경이냐, 이 내연기관차 이것들이 뿜어내는 그보다 더 많은 매연을 뿜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자력으로 다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원자력을 극도로 싫어하는 자들이
존재하니까 원래 안 싫어하는데 그 님이 싫어하는 척 하니까 덩달아 싫다라고 하는 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 원자력을 다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 리튬 이온 배터리 이게 또 이 습기나 이런 데 취약한데 이 군용은 뭐 아주 험지 뭐 늪지 막 들어가야 되는데 야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미국이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PCL191 여기 보면 지금 5개가 꽂혀 있네요. 요 5개 꽂혀 있는 건 130km 날아가는 300mm 버전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아마 진먼다오, 금문도 같은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섬 때리는 용도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대만 해협 전체로 보면 제일 좁은 데가 180km니까 대만 해협은 180km 이상의 폭이죠. 그러니까 180km 넘는 사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370mm짜리 요거 이제 5발이 아니라 4발이 꽂히는 거 그거 하게 되면 이게 280km를 날아간답니다. 위력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이 중국의 지상에서 대만을 향해서 대규모 화력 투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해협을 건너가는 뭐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건데 아무튼 뭐 대만이 좀 껄끄러워지긴 하겠습니다. 자 필리핀 그리고 미 해병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손을 잡냐? 중국을 포위하자. 미 해병이 네메시스 프로그램 그래서 이 해병대지만 적국의 즉 중국이죠. 중국의 해군을 경멸하는 이런 그 다행력 작전을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필리핀 니들도 들어와. 왜? 니들 지금 브라모스 지대한 미사일 가져왔으니까 이제 자격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이 아키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초반에는 좀 미국하고 벌금 문제 때문에 이미 판결받아 놓은 그 벌금 문제 때문에 좀 껄끄러웠지만 그거 이제 다 해결하기로 하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찰떡궁합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미군도 더 들어와서 최소 4개 기지 이상의 미군 기지를 더 짓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아키노 정부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반중 친미로 돌아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자, 카타르 해군이 카타르가 이 페르시아만 내부에 이렇게 볼록 솟아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카타르에 공군기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뭐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다 주둔하고 있을 정도의 뭐 그런 나라인데 프랑스로부터 액조세 블락3 지대한 미사일을 가지고 왔어요. 요 사거리가 180km인데 뭐 이란까지 갈 수는 없고 이란 영해선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들이 영해선 벗어나서 우리를 위협하는 건 용납 못해.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 미국 또 미국 F-15 그리고 영국의 유로파이터 프랑스의 라팔 한꺼번에 그냥 다 사는 이런 희한한 일을 돈은 많으니까 그런 일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때 사우디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던 게 이란하고 관계 개선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또 이란에 대한 무기를 또 이렇게 도입을 하네요. 자,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에서 분리 독립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분리는 돼 있는 상태죠. 그러나 국제적으로 공인받지 못한 미승인 국가입니다. 이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민병대를 창설했다. 그런데 대놓고 민병대 그러면 안 되니까 조금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무슨 피스는 무슨 피스. 예. 그래서 피스메이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18세에서 55세까지로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전을 일으키기 위한 몰도바하고 싸워서 내전을 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가 아니냐. 돈바스처럼 이렇게 가는 단계다라고 보는데 러시아가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우크라이나 서쪽에서 제2의 전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나토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 미국의 101 공수사단의 한 개 여단이 바로 이 코앞에 지금 딱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들어가서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기분 좋은 소식 루마니아 지상군 무기 한국 대박 소식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2월 초 한화 디펜스와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 롬아미 무기체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다양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주포는 물론 포병 무기와 장갑차, 전차까지 거론되고 있어
루마니아에서 또 하나의 잭팟이 터질지 주목됩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국방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산 무기의 현지 생산과 부품 국산화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루마니아 현지 국방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가 현지 시각 3월 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현지 시각으로 2월 28일 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산품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정부 지원이라는 주제로 내각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플로린 스파타루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스파타루 장관은 루마니아는 2월 초 한국 기업인 한화 디펜스와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K9 자주포 국내 생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들어갔다라며 루마니아 정부는 8억 레우, 한화 2,261억 원을 들여 방위산업 기초 역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파타로 장관은 K9 자주포 루마니아 국내 생산과 관련해 국방부와 논의 중이다라며 조만간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부 내부의 평가가 어떤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최근 폴란드가 한국에서 대규모 지상 무기를 구입한 것에 큰 관심을 표하며 K9 자주포 구매를 시작으로 AS-21 보병 전투장갑차, K239 천무 다련장 로켓 시스템, K2 전차를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루마니아 정부는 루마니아의 산업 인프라가 이러한 첨단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400여 대의 전차, 150여 대의 보병 전투장갑차, 1000여 대의 차륜형 장갑차, 130문의 다련장 로켓과 800여 문의 야포 대체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 76억 달러, 한화 약 10조 원의 국방 예산을 쓰는 루마니아에서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방산 잭팟이 터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K9이 루마니아에 판매될 가능성이 아주 큰데 이게 지금 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재부 차원에서 야 이거 라이센스 좀 대박으로 하자, 그거 좀 연구하자 해서 다각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화 디펜스의 상위 회사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이렇게 여러 모델을 가지고 한번 협력해보자 하는 이런 회의를 하고 또 그런 관련한 이 기사까지 지금 루마니아 디펜스라는 방산 매체에서 기사까지 나왔어요. 자, 루마니아는 과거 공산국가였죠. 그러다가 냉전이 해체되고 나토에 들어왔고 EU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 미그 21이다 뭐 이런 것들 T-70이다 다 지금 이제 나토하고 호환이 안 되니까 바꿔야 되죠. 그 바꾸라는 압력을 나토 선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뭐 안 답답하니까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아유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이제 갑자기 바꾸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재부가 들어가서 야 기왕이면 이거 우리 경제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거 폴란드처럼 우리도 라이센스 생산하자. 그런데 K9 말고 그것도 하고 AS-21 장갑차, 전투장갑차, K2 전차, 천무 다련장 로켓 이런 거 하자. 왜냐? 자기네들이 수백 대씩 갖고 있었으니까 그걸 다 대체하려면 야 뭐 400여 대의 전차가 있는데 이 뭐 전차를 400여 대 다 1대1로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400여 대의 전차 그리고 보병 전투장갑차 150여 대 이건 뭐 1대1로 대체해야 될 것 같고 1000여 대의 차륜형 장갑차 우리 K808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K808 성능이 좀 너무 저성능이라서 물론 저성능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니까 또 오히려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130문의 다련장 로켓 천무 좋죠. 그리고 800문의 야포가 100% 개인포예요. 뭐 이걸 1대1로 자주포로 우리 K9으로 다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물량이 된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1년에 한 10조 원 정도의 국방 예산 쓰니까 나름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쓸 수밖에 없게 되죠. 여기에 경제적으로 좀 하자. 자, 폴란드가 완전히 다 그냥 할 것 같으니까 폴란드하고 또 시너지 한번 해보자. 그럼 더 서로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데 정말 이 루마니아 그러면은 드라큘라 백작 그리고 체조 선수 코마네치 올만점 받은 그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이제는 앞으로 루마니아 그러면 한국 무기가 떠오르게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그 한국 무기가 탁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국방 예산이 아닌 별도의 군사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KF-21의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폴란드 정부와 현지 항공기 생산업체 간에 해당 논의가 준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FA-50PL 전투기 48대 도입을 결정한 폴란드가 한국의 신형 전투기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국방 예산과 별도의 군사기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현지 시각 3월 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공군을 위한 특별 군사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는 정부 관계 부처는 물론 항공기 생산업체인 WZL 등이 각자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부와 업체 측은 FA-50PL로 시작된 한국, 폴란드의 항공산업 협력이 KF-21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전투기와 수송기, 창정비 수준의 능력에 머물고 있는 WZL에게 전투기 개발과 생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해외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요. KF-21 완성기는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의 현지 생산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폴란드 공군이 KF-21 도입 결정만 내린다면 관계 부처와 기업은 즉각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라며 KF-21은 아직 개발 중이고 2026년부터 양산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시간은 충분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디펜스24는 KF-21을 5세대 전투기급으로 분류했는데요. KF-21이 당초 4세대 플러스급으로 기획되었지만 5세대 전투기의 기본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4세대 전투기라며 블락2와 블락3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충분한 재정적 여력과 결제 능력, 국제 신용도를 가진 폴란드는 신용불량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인데요. 부디 폴란드 정부가 빠른 결정을 내려 KF-X 시제기 동체 측면 태극기 옆의 국기가 색깔이 뒤집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KF-21이 이제 폴란드가 아까 루마니아도 국방부가 아니라 기재부 차원에서 야, 이거 좀 한번 해보자 라고 군에 지금 제안을 하는 상황이고 이것도 지금 야, 이거 국방 예산으로 하면 국방부 니들도 뭐 이것 되고 저것 뭐 해서 안 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 따로 국방 예산과 별개로 해서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입해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하자 라고 국방부에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거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이 PGZ 그룹이 국영방산업체인데 여기에서 이런 거 지금 계획 짜고 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디펜스24가 원래는 우리 한화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기사를. 왜 우리가 한국을 다 쓰냐 뭐 이런 쪽이었는데 왜 그쪽에도 이제 이해관계 걸려 있을 테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주 긍정적인 기사를 쓰더니 또 FA-50에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 이따위 저승능 기체를 쓰냐라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 FA-50 아주 칭찬하고 지금은 이 디펜스24가 우리 KF-21을 지금은 완전히 5세대 전투기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PGZ 그룹의 광고가 깔려있기도 하는데 우리 한화나 우리 카이에서 혹시 광고를 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KF-21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면서 블락2죠. 블락2 가면 멀티롤, 지금 블락1은 오직 공중전만 하는 제공전, 그리고 블락2는 지상 폭격까지 할 수 있는 이 멀티롤, 블락3에 들어가서는 동체를 더 키워서 스텔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개발 같이 해서 시제기 얻고 그걸 가지고 항공기술 습득하자. 시제기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 이제 다 뜯어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시제기 하나의 가치가 1조 원 넘어요. 그 시제기 지금 확보하자 라는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국방부 니들이 오케이 하면 우리는 다 지금 세팅돼 있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정부 부처에서 국방부에게 야, 좀 하자
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1조 원 넘게 돈이 밀려있는 인도네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기 붙여가지고 뭐 지금 이거 조종하기 위한 조종사까지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자 태워주지 말고 이 국기 색깔 뒤집어서 아랫부분에 빨간색, 윗부분에 흰색으로 딱 바꾸어서 폴란드하고 하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방산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만 알려드려서 정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